번역가는 두 가지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독자인 것 같아요. 일단 번역가가 독자의 일종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두 가지 언어에서의 그런 문학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가 일단 번역가의 일종의 특권이고요.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세상을 같이 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독자가 번역가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학 번역가 안톤 허라고 하고요. 제가 번역한 작품으로는 신경수 작가님의 리진, 바이올렛,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었어,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문학 소년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 번역을 택한 것 같아요. 저는 번역과 통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을 통역한 적도 있고, 뭐 대한민국 스키 협회도 통역을 한 적이 있고, 뭐 별의별 통역과 번역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문학 쪽이었기 때문에 문학 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문학 번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서 문학 번역에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글쎄요, 자기 자식이 문학을 한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거의. 계속 고시보라는 소리, 취직하라는 소리, 이 얘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30 될 때까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황석영 작가님을 번역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작가더라고요. 네가 황석영 작가님을 번역하게 됐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시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 전에 신경수 작가님을 번역했을 때도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황석영 작가님의 수인.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봐요. 예를 들어 뭐 박상영 작가님의 출판사에서, 거기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이 정보들을 알아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고, 조합을 해야 되고, 그거를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아침 내내 거의 하고요. 오후 한 2, 3시쯤 되면은 한두 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하는 시간은 그게 유일하고요.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과 사무적인 작업들이 이제 아침 그리고 오후, 가끔씩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처럼,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이런 번역가요. 광합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에서도 이렇게 좀 산책을 하고, 번역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력전이에요. 문체라든지 뭐 작업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말 스타일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제 스타일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번역하는 작가분들은 다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막 처음부터 영어로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원하는 번역가들이 있고, 아니야,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경우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독자들이 문학 작품을 접근하지, 이 작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독자들이 번역서를 읽으면 이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한국스러움, 한국어로 된 단어, 특정 단어들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소리 그대로 그냥 영어로 알파벳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제 건너편에 뭐 신경수 작가님이 앉아 계신다, 뭐 정보라 작가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번역을 해요. 그럼 이제 작가분들이 저한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그 얘기를 번역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몇 개월을 그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저는 작가분들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근데 막상 작가님들을 만나면 작가님들은
거의 뭐 한두 번 본 사이 그 약간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매일같이 같이 일하는 동업자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분들이지만 막상 작가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면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과학소설 혹은 환타지 소설을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주토끼를 번역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문체를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굉장히 막 이상한 상황이 흘러가고 막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작가님이 하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가장 몰입이 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크게는 일단 이 저작권을 먼저 따와야 되고요. 번역권을 따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프로포저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미국 영미권 출판사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해야죠. 그리고 책이 나오면 그 책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있고요. 세세한 과정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일단 작가님을 먼저 연락을 드려요. 그 단계에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뭐 그렇게 해라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사자를 이제 또 연락을 해야죠. 보통 한국 출판사예요. 샘플을 번역할 권리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 그 샘플을 번역을 해요. 정말 그 책에 딱 맞는 출판사를 찾아야 되고 그 출판사에 딱 맞는 제안서를 써야 돼요. 이 책이 왜 그 출판사에 적합한 책인지 이런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요. 그거를 제출을 하고 이제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 계약을 해야 되죠. 출판사랑. 그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한국 출판사라든지 한국 작가와 계약은 하지 않아요. 일체로. 영미권 출판사, 도착어 출판사와 계약을 하셔야 돼요. 이때 계약을 하실 때 작가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미국에는 Authors Guild가 있고 그리고 영국에는 Society of Authors가 있는데 이 두 단체에 가입을 하시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뭐 계약서를 보고 이거는 넣어라, 이거는 빼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만약 성공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시고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한국문학번역원에 연락을 드리면 돼요. 내가 이 책을 팔았는데 번역 지원금 내지 출판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문의를 드리면 한국문학번역원에 굉장히 친절한 직원분들이 출판사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이제 책을 이제 번역할 시간이 왔죠. 드디어 이제 책을 번역하시게 됐어요. 그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요. 책이 나오면 이제 또 그때 여러분이 열심히 신문기사라든지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자질구레한 홍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책에 대한 입소문이 이렇게 나가죠. 그럼 이제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그 책을 사고 이제 여러분은 다음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제가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 시작한다는 분들한테는 막연하게 문학 번역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학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문학 작품을 많이 봐달라는 얘기, 그리고 영문학 작품을 많이 봐달라는 얘기, 혹은 도착어 작품을 많이 봐달라는 얘기. 그래야지만이 그 두 어떤 문학 세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뭐 번역원 아카데미라든지 통번역 대학원에서도 이제 문학 번역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많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추천합니다. 번역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번역 지원금을 받는 과정과 지원하는 과정이,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막막해요. 그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문학 번역가로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문학 번역원의 과정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역원 아카데미 거의 출신자들한테 해외 연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연수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국 문학번역원이라고 그 BCLT에서 서머스쿨을 하는데 거기에 저를 2번 보내줬었나 그래요. 그때 했던 네트워킹이 굉장히 제 커리어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즈니스로의 번역에 대한 어떤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번역에만 빠져 있지 않고 영미 출판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한국 출판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영미 출판계에 어떤 출판사들이 있고 어떤 에디터들이 있고, 뭐 내부 구조까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지, 누구랑 친해져야지, 그런 거를 좀 더 번역가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